좌우와 진보 보수 구도 넘어서는 초월적 돌파 비전. 주요섭 살림 정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좌우, 진보 보수의 진영 전쟁은 대한민국을 공멸로 이끌고 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다. 문제는 극우파 윤석열과 그 일당이라는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현상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이 트럼피즘 이후의 세계를 염두에 둔다면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키워드는 문명전환 정치다. 생각의 출발점은 100년의 교착이다. 여기서 100년의 교착이란 한마디로 개화우파와 개화좌파 사이 지난 100여 년간의 경합과 쟁투를 의미한다. 1919년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래 공의 서구에서 수입된 평등주의 개화파와 자유주의 개화파를 필두로 다양한 정파들이 새로운 문명국가 수립을 위해 100년 전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물이 남북의 분단이요, 대한민국의 대성공이요, 청년들의 대자절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정치의 대파탄이라는 말이다. 조선왕국을 대체한 대한민국이라는 20세기의 서구형 근대문명국가는 우여곡절 끝에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내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외적인 도전 또한 어마어마하다. 기후격변, 인공지능, 성장경제의 종말, 그리고 탈진실 시대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한국 정치는 100년에 만들어진 구도 속에서 40여 년 전 1980년대의 문법으로 문제와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특정 집단에게는 이러한 낡은 구도와 문법을 통한 대응이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라는 하나의 생존 공간 속 모든 존재의 공멸을 야기할 수도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과연 개화좌파와 개화우파의 유전자와 사고방식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 문명사적 대전환, 나아가 인류사적 대전환에 대한 응답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좌우, 진보 보수의 기존 구도를 넘어서는 초월적 돌파의 비전이다. 근대 문명의 낡은 구도 내에서의 쟁투가 아니라 문명전환과 신문명의 태동이라는 시야에서 새로운 삶과 세계 만들기를 위한 지도 그리기를 시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 방안이다. 자신의 세대적 경험과 이념에 갇혀 변화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 관념의 재생산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도 개헌과 제7공화국의 수립도 완전히 다르게 읽힌다. 1987년 6월 항쟁과 87년 체제는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룬 어마어마한 역사적 성취이지만 동시에 성장경제에 부합하는 근대문명국가의 정치적 완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5년의 오늘 우리는 문명사적 대혼돈과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87년 체제의 극복은 권력구조 변화와 분권과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사회계약을 넘어 자연계약이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재규정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100년 전쟁을 넘어 또 다른 삶과 세계의 태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문명국가, 21세기 전 지구적 문명전환을 촉진하는 신문명국가 대한민국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87년 체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구성된다. 최근 이른바 극우파의 결집과 과시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이를테면 이렇다. 100년의 교착 과정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놓치지 않았던 개화우파가 극우를 앞세워 1987년 이후 빼앗겼던 지배적 지위를 탈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87년 체제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것이다. 87년 체제가 만들어 놓은 이른바 좌파의 지배블록을 깨자는 것이다. 개화우파의 목표는 87 체제의 해체와 재탈환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의 개화우파들에겐 탈환의 명분도 도구도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포스트 성장 시대의 현실에서 경제 성장을 내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탈진실 시대의 약한 고리인 포퓰리즘 대중주의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정치적 혐오와 분노를 격발하는 극우파의 정동정치다. 대중주의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맞서 대중의 비합리성을 동원해 엘리트의 합리성에 대항한다.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에 대한 염증을 동원한다. 그런데 합리성은 근대의 상징이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중을 가르치려는 진보좌파의 정치적 올바름은 집중적인 타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렵다. 극우 포퓰리즘은 근대적이지 않다. 비근대다. 탈근대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은 없다. 오히려 전근대적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진보파는 어떠한가?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의 68혁명 이후의 유럽 정치에 대한 진단이 전곡을 찌른다.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어서 보수 세력은 기회주의자로서만 유지될 수 있는 반면 좌파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이상을 보전하며 보수적으로 된다. 진보는 이른바 극우파의 반지성주의, 반합리주의의 행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파는 지극히 근대적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진보파는 근대적 가치를 보수하는 파수꾼이 된다. 요컨대 586과 686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87년 체제 그 자체인 오늘의 진보파 주류의 진단과 대응은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87년 체제의 극복이 곧 87년 체제의 수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위한 중간지대의 노력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87년 민주항쟁을 방관했던 7080대 산업화 세대와 87년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2030대들과 같은 구계자들에게는 87년 체제도 87년 체제의 극복도 당신들의 것, 즉 남의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꾸로 87년 체제를 진보좌파의 기득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87년 체제는 100년의 교착의 와중에 활짝 핀 민주화 투쟁의 위대한 성과였다. 그러나 2025년 극우파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제3의 관찰자들은 민주주의의 효능감에 의문이 품기 시작했다. 그런데 진보좌파는 민주화 프레임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더 많은 민주주의 대안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렇다. 기존의 문법으로는 판을 바꿀 수 없다. 새로운 감각과 비전으로만 판을 바꿀 수 있다. 이제 100년 동안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다. 아니 전환시켜야 할 때다. 불가의 이변비 중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양극단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원효에게서 비롯된 말이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에 딱 맞는 말이다. 핵심은 중간도 아니다에 있다. 양극단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는 쉽게 동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해 그 구도 안에서 절충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진보 보수의 극단적 대립에 대해 합리적 보수 및 합리적 진보의 중간지대를 대안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이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합리적 중간지대는 양극단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야 이분법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도를 자각할 수 없는 사회체계의 맹점 때문이기도 하다. 중간지대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예컨대 이런 식이다. 보수는 자유주의를, 진보는 평등주의를 강조한다. 우리에겐 두 개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파가 되거나 평등파가 될 수밖에 없다. 혹은 자유적 평등파나 평등적 자유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 구도를 깰 수는 없다. 유럽에서 이 구도를 깨고 새로운 판을 만들려 시도했던 정치 세력이 녹색당이다. 녹색은 적색과 청색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기존 정치의 판을 흔들며 차원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녹색은 좌파의 일부로 치부되고 있다. 결국 양극단의 구도를 돌파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정치적 존재감 자체가 거의 없다. 우리의 비전은 물론 생명 살림 세상이다. 생명이다. 우리의 구도는 생명 반생명이다. 살림 죽임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선악은 없다. 선악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니체의 주장만은 아니다.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우의 깨달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좋음 나쁨은 있다. 한국의 생명운동에서는 생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은 좋음이고 생명의 활력을 죽이는 것은 나쁨이다. 살림 죽임 매우 쉽고 간단하다. 생명력을 고양하는 것은 좋은 정치고 생명력을 억압하는 것은 나쁜 정치다. 유럽의 녹색 정치가 그렇듯이 한국의 살림 정치가 갑자기 권력을 잡을 수는 없다. 기존의 정치 구도를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유럽의 녹색당이 그랬듯이 판을 흔들 수는 있다. 기존의 정치적 구도 혹은 배치를 재배치할 수는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생명정치가 기존의 정치판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혹 트럼피즘 이후 대혼돈의 전 지구적 정치판의 새로운 빛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2월 25일 대화문화 아카데미가 주최한 2025 새헌법안 대권에서 분권으로 출판 기념회에서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은 87년 체제는 파국적 상황에 놓였다고 선언했다. 그렇다. 때가 되었다. 파국은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질서는 옛 질서의 지배자들로부터 나올 수 없다. 계엄 사태로 야기된 탄핵과 조기 대선은 하늘이 준 기회인지도 모른다. 물론 민주당의 조기 집권 기회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교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전에 가까운 좌우, 보수 진보의 구도를 초월적으로 혁파하여 100년 동안의 교착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좌파의 나라도 아니고 우파의 나라도 아니다. 우파의 대한민국이면서 좌파의 대한민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좌우의 나라를 넘어서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경험했듯이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나라다. 그 누구도 청산과 처단과 척결을 주장할 자격은 없다. 인류사적 대혼돈기, 누군가는 피난처를 구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구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구를 떠나 화성을 가겠다고 한다. 모두가 더 좋은 삶을 사는 길은 없는 것일까? 새로운 질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생겨난다. 다시 복잡계 이론의 경구를 떠올린다. 대한민국은 지구의 변방이요. 생명사상은 현대사상사의 가장자리이며 생명정치는 진영정치의 주변의 주변이다. 새로운 물결만이 기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생명의 지속은 불연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새로운 변이의 씨앗만이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킬 수 있다. 한국의 생명운동은 전 지구적 사회운동의 변이다. 전 지구적인 대전환기, 나에게 대한민국은 문명사적 변이다. 21세기 신문명국가 대한민국을 고대한다. 생명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꾼다. 20세기 대한민국은 식민지와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천신만고 끝에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점의 순간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일본 언론은 피크 코리아라며 조롱한다. 출생률은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성장의 종말이 예고된다. 생명의 관점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저항하는 생명에 살려는 몸부림이다. 파국적 생명위기 시대 가이아 지구 생명은 새로운 문명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인류 생명이 문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류 생명 자체의 절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문명의 전환, 즉 새로운 문명의 창발과 새로운 문명국가의 창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당위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트럼피즘에서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는 전환기의 대혼돈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 지구적인 문명전환 선도국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혹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작년 9월 생명정치 5개년 계획의 아이디어를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석 달 전이다. 물론 조기 대선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년 한살림 정치의 시작. 다양한 논의와 학습. 2025년 만물공동회 및 만당공동회의 개회와 비정당적 정치 네트워크로서 지역적이면서 전국적이면서 지구적인 한살림 정치 네트워크 형성. 2026년 6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참여. 정당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되 한살림 정치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동 정책 캠페인 및 선거운동 지원. 2027년 한살림당 창당. 2027년 3월 3일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 독자 후보 추대 및 다른 후보와의 연대 모색. 2028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의 독자 정당으로 참여. 비례 기준 득표율 20%를 목표로. 다당제 구도 하에서 5행의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그런데 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시간표가 뒤집어졌다. 2027년 대선과 함께 본격화하려 했던 대선 후보 추대와 산림정당 창당이 눈앞에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 하늘이 기회를 만들어 주었건만 새로운 정치적 사건을 격발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생명평화 대선 후보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세력은 미미하다. 새로운 감각과 비전을 가진 무리와 인물들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과제는 명백하다. 정치적 사건을 생산할 문명전환 정치 플랫폼이 그것이다.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문명전환 정치 네트워크 다사리도 그중 하나이다. 여기에 녹색정치와 기후정치, 동물정치, 마을정치를 비롯한 수많은 문명전환 정치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하나의 선행 조건이 있다. 구공존이 세계의 미결정성과 불확실성과 불가지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 그래야 공동의 의미를 함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정치적 사건의 격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사건이 될 생명평화 대선 후보가 성사되면 최상이지만 생명정치를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정치축제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정치학교를 열 수도 있다. 문명전환정치 플랫폼은 정치적 사건의 촉발 장치가 되고 정치적 사건을 통해 문명전환 정치 플랫폼은 성장 진화할 수 있다.
서로 살림의 대목입니다. 문명전환정치 플랫폼의 지향과 비전은 생명정치, 생태정치, 생활정치, 생계정치, 생존정치 그리고 생명의 텅 빈 핵인 영성의 정치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정치적 지도 그리기를 수행한다. 선진국의 꿈, 민주화의 꿈에 이어 생명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몽상 구성체, 새로운 꿈의 공생체가 만들어진다.